이 수익금에 대해서 풀려지는 거, 그리고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매매를 안 할지언정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만 하자. 안 보이면 안 한다. 근데 그걸 저 나름의 이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죠. 오전에 수익이었는데 와 오늘 좀 잘 되는가 싶어서 또 오후장도 또 덤볐다가 또 까먹고, 그러다가 종가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하락을 하네. 옛날에 뭐 그 대선 관련주들 꽤 많았었죠. 대선 때는 옛날에는 좀 그렇게 혼자 좀 까불다가 하한가 간 적도 많고요. 좀 많았습니다. 생각만큼 그렇게 막 여러 종목을 비중을 분할해서 막 바구니에 담아두는 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타나 아니면 종가라는 것들도 한두 종목에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과는 자연히 좀 좋아졌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가 분산 투자해라잖아요. 분산 투자해라. 이 분산 투자의 정확한 개념은 하나가 망해도 하나가 수익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는 수익 아니면 약수익 아니면 약손실일 거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의 정확한 개념은.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하자. 그 대신 수익도 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분산 투자는 뜰만한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A란 곳과 B라는 게 있으면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서로. 이 반대되는 개념을 매수를 해서 얘가 좋을 땐 얘의 수익을 얻고, 그러면 수익을 입절해서 이쪽으로 옮겨 타면서 얘가 갈 수 있는 시점에서 원래 수익을 극대화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보통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죠. 이게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살살살 올라오고 있으니까 얘도 수익이고 이제 얘도 조금 수익이니까 이 두 개 합치면 수익 꽤 되겠는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급락을 맞고 하다가 존버,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가다가 뭐 그렇게 생각만큼 올라가지 못해요. 또 존버, 그럼 이제 존버의 바구니가 되는 거죠. 완전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수익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끊어냈으면 이제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중에 여기에 다 투자를 해야 돼요. 이 포트폴리오 짜는 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업 부분 그리고 어떤 정책에서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될지를 계속 내가 시나리오를 짜야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서 이제 나중에는 좀 그만두게 됐는데, 초반에는 진짜 머리 빠져가면서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짜고 수많은 시나리오를 짜고 그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스윙이 확실히 도는 됩니다. 저 방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근데 지금 스윙은 스윙이고 우리 일단 단타에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요. 단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 체결량을 봤다. 그러면 재료와 관련 또는 개별에 있는 재료가 더욱더 중요해진다가 키포인트가 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내가 매수를 한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대응이에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매매하시나요? 오전장, 오후장을 다 하신다. 그러면 1번. 오전장만 한다. 2번. 나는 오후장만 한다. 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와. 1번이었다. 2번. 1 플러스 3? 1 플러스 3이면 당연히, 뭐, 풀로 하시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예전에 거의 뭐, 장가 날 때까지 매매를 계속 했었죠. 그게 주식 시장에 대한 예의인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주식 시장은 그렇게 예의를 차려주질 않습니다. 알아요.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는 솔직히 자기만 알아요.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 포지션들을 잡는 게 대부분 오전으로 잡아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뭐 09시부터 해서 09시 10분 또는 09시 30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후장에도 그런 패턴은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풀타임 매매를 하다가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나. 뭐 물론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루 종일 자기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실 겁니다. 그럼 주식하는 입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에서 잠깐 매매를 해서 하루 종일 한 8시간, 10시간 앉아 있는 사람과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건 솔직히 저는 되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30분 앉아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일단 계산했을 때 저 사람보다 저 사람만큼 벌 수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운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이 내가 풀타임 매매를 했을 때랑 오전 잠깐 매매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이 풀타임 매매는 희한하게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생겨요. 혼자 웃기도 하고요. 혼자 욕도 하고요. 혼자 울기도 하고요. 이 희노애락이 포함된 게 풀타임 매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좋을 때만 하자. 그냥 웃고 끝낼 수 있을 때만 하자.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박수 칠 때 떠나라 제일 못합니다. 박수 치면 기분 좋아가지고 더 하죠. 네, 그냥 뭐 삘 받죠 그날. 자 오늘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는 끝은 뭐 별로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풀타임 매매할 때, 제가 큰 손실을 볼 때도 풀타임 매매 때였습니다. 그 풀타임 매매를 끊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한 20종목 매매를 하더라고요. 20종목을. 내가 뭘 하면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수익 낼 수 있을 때 수익 빠르게 내고, 나머지 시간을, 이게 생각이 차요. 나머지 시간 진짜 심심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심심하긴 한데 차라리 심심한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셔도 되고요. 영화를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그 패턴을, 그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돼서 저는 좀 강제성을 많이 띱니다. 그냥 오전만, 이게 진짜 솔직히 그런 느낌이에요. 오전에 제가 손실을 봤잖아요. 만일 매매를 하다가 오전에 손실을 봤어요. 한 종목 들어갔는데 손실이다. 그러면 그냥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잠깐이에요. 나머지 시간들에 대한 것들, 내가 매매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왜 났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다가 쉽게 떨쳐지진 않지만 차라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그 기분을 떨쳐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뒤쪽에 많이 남아요. 진짜 영화를 보러 가던가. 근데 풀타임 매매하고 나면 급박합니다. 왜? 내가 오늘 손실이야. 그러면 굉장히 슬프기도 한데 내일 매매를 또 준비를 해야 돼요. 내일 매매를 준비하는데 기분은 계속 안 좋아요. 이거 오늘 하루 쉴까? 몰라. 그냥 내일 뭐 대강 할까? 하다 또 내일 또 이상한 종목을 잡는 거예요. 그럼 또 반복인 거죠. 내가 뭔가를 조금 순환할 수 있는, 뭔가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전 되게 좀 많이 주거든요. 제가 하루에 딱 집중하는 시간이 딱 2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아침에 매매를 했다. 그러면 뭐 요즘에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죠? 중간에 또 삽입해야 될 거 하나 찍었다? 그러면 또 한 30분? 그리고 뭐 중간에 또 방송할 거 하나 하거나, 우리끼리 뭐 주식 얘기하거나, 그러면 거의 2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그냥 멍해요. 전 멍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쓸 거 뇌를 다 썼으니까 차라리 좀 쉬자. 그냥 멍하자. 근데 이 루틴이라는 것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심하실 거예요. 그리고 매매를 많이 진행하신 분들, 길게 하신 분들은 솔직히 오전에 1시간만 매매하고 그냥 끄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실걸요. 궁금하면 그냥 MTS라도 켜서 계속 보실 겁니다.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 오전에 대한 매력보다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오전에 시간이 안 되면 오후라도 또는 뭐 점심시간이라도 특정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에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오후장에서 힘이 약한 날들이 꽤 많다라고 하면 오후장 그날은 매매를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오전장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전장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매매를 진행하려는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전부 다 틀려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방법을 마련해 낼 것인가도 꽤 중요합니다. 거래량과 체결량 그리고 재료까지가 중요해지는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때 매수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분명히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해지지 말라는 거죠. 급해지면 절대 안 돼요. 이 단타 매매는 내가 진짜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주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빠르게 보여준다, 얘가 느리게 움직여준다, 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종목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상승이 나오든 말든 빠른 흐름이면 다른 쪽에서도 빠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 오늘의 패턴이 이런 건가? 또는 느리게 전부 다 상승을 해주고 있다면, 그리고 빠르게 올라갔던 종목이 하락을 해준다면
꾸역꾸역 올라가주는 종목들에서 지지와 저항을 잘 지켜주면서 올라가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당일 트렌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당일 트렌드? 이건 뭐죠? 라고 하실 겁니다. 당일에도 여러분들이 설명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날은 거래량 없는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그냥 한 봉으로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1차 정저가에 딱 다 들어가 버려요. 우와, 저 거래량 없는데 그냥 가네? 하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삐리삐리해요. 올라가는 둥, 내려가는 둥, 뭐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포지션을 바꿉니다. 아, 그래. 거래량 따위는 일단 개나 줘버려. 제가 일단 정저가 갔으니까 그 전까지 다른 종목들이 안 보이면 얘가 튀어오르는, 정적 이후에 튀어오르는 형태를 보고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립니다. 그러나 정적이 풀리고 나서 갭 하락을 하네. 근데 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목들이 정적에 가자마자 전부 다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 트렌드입니다. 그날 트렌드. 그날에 거래량 없는 종목이 빠르게 가버리고 나서 그냥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저가에서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겠죠. 나는 정저가에서 팔고 싶은데 빨리 들어가서 수익을 얻고 싶은데 너무 빨리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매도를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갭 하락으로 시작하면 매도를 쉽게 누를 수 있을까요? 수익이 아까운데. 당일 트렌드가 파악되지 않으면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빠른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부분을 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을 확률이 좀 많아져요. 당일 트렌드. 저는 매수 포인트를 제가 좀 빨리 가져가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설명드린 것과 약간 좀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날은 제가 뭐 1분 안쪽에서 매수를 진행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떤 날은 한 15분쯤에서 매수를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30분에 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1분 안쪽으로 매수를 한다. 뭐 3분에서 1분 사이에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만들어졌고 여기까지가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분에서 3분 안쪽으로 매수가 가능해요. 15분이라는 것은 장 초반 특별한 종목이 없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 없이 쭉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재료가 돌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계속 눌러보죠. 인포스탁을 계속 눌러봅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돈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주도주나 이등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 사이가 내가 매매를 하는 순간이 되는 거고요. 자, 30분 정도가 되면 거의 포기입니다. 포기예요. 모든 포인트를 놓쳤다. 거래량이 있는 놈을 이렇게 따라가지도 못했고 종목이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는다. 재료도 없다. 포기할까 했는데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포인트? 아까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포인트들이 잡힙니다. 그러면 요거 수익 구간까지만 먹어야 되겠다. 3%를 먹을 수 있을까? 포인트가 되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매매를 진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당일의 트렌드를 본다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미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떤 포지션을 보여줬냐. 항상 상승과 하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방향,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졌을 때가 당일 트렌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이에요. 보통 15분 이후부터 트렌드가 만들어지겠죠. 제가 설명드린 건 이 4번을 포함시킨 것은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당일의 트렌드가 뭐가 나오는지 어떤 형태의 흐름이 보이는지를 체크하는 연습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포함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었지?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분하고 대화를 나누시거나 같이 주식을 하시는 주식 친구랑 대화를 나누실 때도 야, 오늘 대박이지 않니? 왜? 그냥 가다가 그냥 다 밀렸어. 오늘 그렇더라. 야, 오늘 또 대박이지 않니? 왜? 시가를 엄청 깨다가 나중에 시가 돌파해서 미친듯이 상한가까지 갔네? 이게 트렌드예요.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날에 비슷한 형태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날이 있죠. 시가에서부터 와 하고 따라갔는데 훅 밀립니다. 근데 장 초반에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있다가 시가 돌파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생길 거예요. 그럼 난 여길 들어간 거죠. 난 손실이야.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전체 트렌드, 그날 트렌드를 이끌어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또 들어갈 수 있을까? 종목을 많이 들어가시면 또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들어가서 손실을 봤으면 이때까지 HTS를 켜질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떤 트렌드를 보고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자, 시가입니다. 그리고
1차 저항입니다. 저항. 내가 잡은 저항. 1차 저항. 여기가 2차 저항입니다. 여긴 시가. 자, 시가에서부터 어떤 특정 올라왔다, 거래량 증가했다, 재료 있다, 좋아요. 올라옵니다. 자, 여기가 1차 매도가입니다. 이렇게 가는 놈이 있을 거고, 이렇게 와서 엄청 고생시키면서 가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 내려가는 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또 턴을 해주다가 또 내려가는 놈이 있을 거예요. 여러 형태들 띄죠. 또 와서 여기 저정 보이고 이렇게 뚫는 애도 있어요. 근데 저는 수익 공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매매를 하는 포지션은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가는 케이스들은 잘 없어요. 잘 없습니다. 왜냐?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터지지 않은 이상은 좀 오래 걸려서, 진짜 거래량이 뭐 재료가 든든하고 주도주의고 거래량이 당연히 터지고 역대 거래량이고 막 시원시원한 저항을 엄청나게 뚫어주는, 또는 저항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이렇게 쉽게 가주는 케이스가 잘 없어요. 정말 개잡주만 이렇게 가주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 이 사이에서의 특정 수익 구간, 이 중에 일부, 이 사이에서의 특정 수익 구간, 이 중에서 일부를 수익 얻는다 라는 게 제 매매의 목표입니다. 매일 수익을 낸다라는 가정하에서 전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 구간이 저는 이제 8% 정도, 출발한 지점에서부터 거리만입니다. 거리만. 이 이격이 8% 정도가 나와야 내가 이 중에 3에서 4%를 먹을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부터 8% 정도가 나와야 이 중에 내가 3에서 4%를 먹을 수 있어요. 제 목표 수익은 3에서 4%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뭐 수익권이 그렇게 크질 않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 여기서 위쪽에 또 상한가가 자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와서 이런 라인에서 익절하고 나서 또는 홀딩을 하면서 빵빵 터질 때 상한가까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터지는 케이스들이 생길 때는 여기서 한 번에 매매를 하면 제가 보통 이제 4.몇% 수익이거든요. 4에서 5%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데, 보통 매매를 할 때 요 사이 수익을 챙기다가 조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8%가 나고요. 조금 더 수익이 나면 10%, 13% 정도 수익, 좀 최고 많이 나면 한 20% 정도 수익, 요렇게만 가져가요. 근데 이건 시장이 도와줘야만 하는 것들. 근데 내가 확정적으로 수익을 얻었어요. 내 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3에서 4%입니다. 그럼 이걸 두 번을 한다고 치면 이게 30분 안쪽에 두 번이 나왔다. 초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30분 안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6에서 8%의 수익률을 가져가신다는 거잖아요. 합치면. 이게 내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근데 이게 내 비중을 얼마나 들어가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달라집니다. 수익금이 달라져요. 전 많이 들어갈 때가 3억이고요. 많이 안 들어갈 때가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으로 하면 3%, 4% 정도 되면 적당히 끊어냅니다. 어차피 돈 안 되니까. 돈 안 되니까. 저는 3억이 들어가는 매매가 5% 이상에서 8% 정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을 때, 주어질 때, 여러분도 아시겠죠? 거래량, 체결량,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서 수익금을 챙겨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게 한 달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3번에서 5번 정도를 한 5에서 8% 정도만, 요렇게만 이제,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달에 벌어들일 수익은 다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요렇게만 진행을 합니다. 대박이라기보다는 저도 다른 분들보다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진행하는 편은 아니에요. 많이 진행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별로 그렇게 큰 욕심도 없고 적당히 내가 그냥 벌 수 있을 만큼만 벌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막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해야 할 것만, 그리고 내가 익힐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한두 가지 익히시고 이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은 차후에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또 1시간 동안 또 방송에 또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 시작되는 한 주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성투하시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